안녕하십니까. 속이 비어 곧은 대나무 빈대의 중국사 송나라편 제24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송은 서하의 이원호와 경력 화의를 맺었고 내부적으로는 범중엄의 경력 신정을 실행했으나 실패로 막을 내리고 범중엄과 한기, 부필 등 개혁을 추진했던 인사들이 조정에서 물러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하는 송나라와 강화를 맺으면서 삼천구 전투에서 포로로 붙잡은 석원손을 석방하였습니다. 석원손이 포로에서 풀려나 송나라로 돌아오자 일부 관리들은 그가 군을 패배시키고 살아 돌아온 것이 국가의 치욕이라며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간관과 어사들은 그를 변경해서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상 가창조가 춘추시대에도 전쟁에서 포로가 된 장수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으나 처형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석원손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은 석원손을 사면하고 전주에 거처하도록 명했습니다. 전주는 지금의 광서성 계림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군을 잃고 황명을 저버렸다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포로가 되었다 생환된 장수의 쓸쓸한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인종은 개혁의 실패가 야기한 행정적 혼란을 수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한 사람은 포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포청천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포증은 범중엄의 경력 신정에 반대했었습니다. 혼란 수습의 임무를 맡은 포증은 균공전을 폐지하고 한전령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범중엄의 균공전은 관료의 직급에 따라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정책이었는데 이것이 실행 과정에서는 고위 관료들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현상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포증은 이 균공전 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관료는 30경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으며 초과된 토지는 국가가 몰수하여 재분배한다는 한전령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로써 과도한 토지 겸병을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포증은 판관 포청천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가 판관 역할을 한 것은 개봉부의 지부, 즉 서울시장으로 있었던 약 1년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는 주로 재정이나 감관의 관직에 있었습니다. 한전령이 시행되면서 송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을 이루며 중흥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인종 때 송나라는 매우 번성했는데 이때의 치세를 인종성치라고 표현합니다. 한전령은 이 인종성치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종의 이런 치세를 도왔던 인물은 포증과 함께 부필, 구양수 그리고 호원이 있습니다. 지방으로 저천되었던 부필과 구양수도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당시 사대부들은 이 네 사람을 인종사진, 즉 인종 때의 진정한 인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필은 진정한 재상이고 구양수는 진정한 한림학사이며 포증은 진정한 어사중승이고 호원은 진정한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원은 벼슬에 나가지 않고 교육개혁을 추진하며 학문 발전에 기여한 학자였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종이 이런 인물들의 보필로 성세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인종 본인의 성품이 인자하고 도량이 넓었기 때문입니다. 인종은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고 능력 있는 인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런 인종의 성품을 송사에서는 검공인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온화하고 검소하며 인자하고 너그럽다는 뜻입니다. 그의 묘호에 어질 인자를 올린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종에게도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1048년 윤정월에 숭정전 친위군 안수 등 4명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인종이 조황후의 거처에 함께 있을 때 그곳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건은 곧 진압되었지만 인종과 조황후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인종은 원인을 모르니 사건을 덮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황후가 강력히 주장해서 관련자 10여 명을 처형했습니다. 모반의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해 서하에서는 경종 이원호가 며느리인 태자비를 자신의 후궁으로 들이는 폐륜을 저질렀다가 태자에 의해 시해되고 태자 또한 대역죄로 처형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원호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것은 이원호가 사통하여 낳은 아들인 이량조였습니다. 그가 서하의 의종입니다. 의종 이량조는 이전에 점령한 송의 영토를 송에게 반환하고 한화를 추구하며 송과 화평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는 송의 황실의 통호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송에서 거절했지만 말입니다. 인종은 신하들에게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1050년의 일이었습니다. 인종이 총애하는 후궁 장미인의 큰아버지 장요조아가 고속 승진해서 삼사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삼사사는 나라의 재정을 총괄하여 계상이라고 불리는 재상의 자리였습니다. 장미인은 아버지가 일찍 죽어 큰아버지인 장요조아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인종에게 백연머리 송사를 했던 것입니다. 포증은 최근에 도성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지진과 황하 범람이 발생했는데 이는 소인배가 권세를 잡았기 때문이라며 장요조아를 탄핵했습니다. 사실은 후궁의 외척을 요직에 앉힐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포증이 어찌나 심하게 열변을 토했던지 황제의 얼굴에 침이 튀길 정도였습니다. 용안에 침을 튀기는 것은 불경죄로 목을 벨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인종은 옷소매로 침방울을 닦고 포증의 간언을 경청했습니다. 포증이 반발하자 인종은 장요조아를 호부시랑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자 포증이 다시 상소를 올려서 장요조아를 면직시키라고 주청했습니다. 장요조아는 할 수 없이 스스로 사임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즈음 남쪽 변방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1052년 광서의 장족 농지고가 반란을 일으켜서 옹주를 점령하고 광서와 광동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농지고는 광원주 사람이었는데 당시 광원주는 교지, 즉 베트남에 세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금광이 풍부했던 광원주에 대한 교지국의 착취가 심해지자 농지고는 송의 표문을 올려 송에 귀부하기를 청했습니다. 송은 교지국의 이조 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농지고가 이판사판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적청과 여정을 보내 진압하게 했습니다. 이듬해 1053년에 적청은 밤을 이용해 곤륜관을 기습 공격하고 귀인포 전투에서 농지고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농지고는 도망쳐서 이후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적청은 이 전투로 인해 추밀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송나라에서 무장으로서 재상의 직위인 추밀사에 오른 인물은 적청이 유일합니다. 적청은 인종의 총애와 병사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관 대신들은 적청을 경계하고 공격했습니다. 송나라는 무장의 권세를 가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서 군사를 총괄하는 추밀사도 문관이 맡아왔었는데 그 규칙이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청의 신망이 높아지는 것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적청의 집에서 기르던 개가 뿔이 나고 발광하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간관을 앞세워서 적청을 해임해야 한다고 상주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056년 수도 개봉에 큰 홍수가 발생했을 때 적청은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적청의 집이 물에 잠기자 그가 대상국사라는 절로 거처를 옮기고 불전에 묵었는데 구양수, 문헌박 등이 이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한편 인종은 인재들을 많이 발굴했는데 1057년 과거에서 388명을 진사에 합격시켰습니다. 이때 합격한 사람들 중에 걸출한 인물이 많았습니다. 소식, 소철, 증공, 정호, 장제, 왕소, 여해경, 장돈, 증포 등등 미래의 거물들로 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인종이 이런 인재들로 나라의 발전을 꾀했으나 국가 재정과 백성들의 삶에 여전히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1058년에 왕안석이 글자가 만자나 되는 장문에 상인종 황제 언사서
라는 글을 올려서 전면적인 개혁을 상주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개혁에 실패했던 인종은 왕안석의 개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안석의 개혁은 나중에 신종 때에 가서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인종이 인재를 아끼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1061년에 소철이 임금이 주관하는 제과시험을 봤습니다. 소철은 소식, 즉 소동파의 동생이죠. 소철은 황제가 미녀에 빠져 음주가무와 사치를 즐기며 치국의 대계는 논하지 않는다며 매우 비판적이고 불손한 언사로 글을 써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사실도 아닌 얘기로 당금의 황제를 욕보인 것이죠. 시험관 중에 소철을 벌주고 내쫓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인종이 오히려 타이르면서 말했습니다. 직언나라고 사람을 뽑는 것인데 직언을 했다고 그를 내친다면 천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는가? 이 직언 소인 이 직언 기지 천하기 위아하 이 르연 자오ren 어리 르연 치즈天下 지웨이 워허. 결국 소철은 4등으로 급제하였고 관직에도 임용되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소식은 3등을 했는데 제과에서 3등은 사실상 1등이었습니다. 1, 2등은 상징적인 허수의 등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천지방에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여 불만이 있는 늙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홧김인지 술김인지 성도 태수에게 이상한 시 한 수를 지어 바쳤는데 시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파단 검문 소 잔갑 성도 별시 일건곤. 검문을 끊고 잔도를 불태운다면 성도는 별도의 천하가 될 것이네. 검문은 사천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잔도는 벼랑에 낸 길입니다. 성도 태수는 반역으로 읽힐 수 있는 이 시를 보고 혼비백산해서 당장 그 선비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도성으로 압송했습니다. 대신들이 이는 모반이라며 그를 참수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천에서는 왕소파 이순의 반란, 왕균의 반란 등 모반이 자주 일어났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종은 늙은 선비가 관직을 얻지 못해 울분을 달래느라 쓴 시를 가지고 어찌 벌을 내리겠느냐. 차라리 벼슬을 하나 내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늙은 유생에게 사호참군을 제수했습니다. 인종은 궁녀들과 시종들에게도 관대하고 배려가 깊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에 인종이 시종들을 거느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종이 걸으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후궁들과 시종들은 황제가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뒤 인종이 급히 말했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다. 물을 빨리 가져오너라. 이에 후궁이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왜 밖에서 시종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인종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니 그들이 물병을 준비해오지 않았더구나. 만약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누군가는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니 차라리 참다가 궁에 돌아와 물을 마시는 것이 낫겠다. 또 한 번은 인종이 식사 중에 모래알 하나를 씹어 이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궁녀들에게 절대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모래알이 들어간 것을 알린다면 궁중요리 담당자가 중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인종은 자신의 불편함보다 아랫사람들이 처벌받을 것을 먼저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인종의 검소한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인종이 잠을 못 들면서 양고기 구이가 먹고 싶었는데도 참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밤에 양고기 구이를 내오라고 하면 앞으로 상식국에서 밤마다 양고기를 준비해 놓고 있으려 할 것이고 그러면 낭비가 될 것이라고 여겨 먹고 싶은 것을 참은 것이었습니다. 또 한 관리가 인종에게 갯벌에서 채취한 고급 조개 28개를 진상하였는데 인종은 그것이 한 개당 1000전이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늘 절약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싼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하며 먹기를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인종은 궁궐 정원을 확장하자는 주장도 물리치고 궁중의 물품도 낡은 채로 그대로 사용하며 검약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인종은 관용과 배려와 검소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인종의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